김민석 후보자는 2007년도에도 대학 동기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억 원을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2억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죠. 혹시 시비거리가 있으면 그때는 빌린 걸로 하자. 그러니까 2억 원을 2007년도에 받을 때는 일단 빌렸다기보다는 그냥 받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빌린 걸로 하자.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빌려준 거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더욱 완벽할 것이다. 과거에도 차용증을 썼던 목적이 저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 이거 지금 판결문에 나온 내용 자체가 지금 김 총리 후보자가 하는 이 변명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준 대학 동기가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판결문까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하는 변명이든 빌려준 것이다. 순수하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다. 이 해명의 진실성까지도 어떻게 보면 의심케 하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2억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10억 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산을 해봤을 때 지금의 가치로 비교하자면 뭐 1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도 정치자금 명목으로 이 금전을 수수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본인의 동기라든지 뭐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인 간의 이런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이 고액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탈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재민 변호사님, 차용증에 특정한 형식은 없습니까? 아까 김상희 평론가께서 차용증에는 뭐 일정한 형식은 정해진 형식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나요? 원칙적으로 차용증이라든지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 이자 아니면 연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리려면 그러한 요구에 수긍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계좌번호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담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시 판결문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민석 후보자가 2007년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혹시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차용증 보여주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며 이메일을 통해 철저히 이 범죄를 공모했다라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SK를 통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죄를 받기도 했었죠. 당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 후원금을 기업에서 낼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중앙당에서 기업에 그걸 요청해서 갖다 준 거여서 몇 년 후에 불러서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때 검사가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저 정치자금법으로 벌받은 경우는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정치검찰이 장난을 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을 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당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기업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느냐라고 본인이 직접 물어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직접 기업 관계자에게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
이게 이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부분과는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영수증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양은경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판결문을 봤거든요. 지금 판결문 보니까는 이제 김인석 후보자 말대로 처음부터 본인이 뭐 SK 요청하거나 그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측에서 이제 그 정치 후원금을 주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 장래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김 후보자를 당시 지목을 했고 그래서 돈을 줬는데 그 김 후보자 쪽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본 네. 거 맞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물어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려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SK 측의 답이 이거 이제 한도가 낮췄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증빙이나 어떤 이게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받았다. 네. 그 부분에서 재판부는 이거는 불법인지 좀 알고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추징이 인정이 되니까는 추징까지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판결문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이러한 돈 거래가 완벽하게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도록 차용증을 쓴 것으로 네. 같이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친구와 또 SK로부터 받았다는 돈도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을 떼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의 돈을 여기서 현금으로 받는 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본인 지지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수석 최고위원 선거를 나왔습니까? 그 선거를 나왔다면 본인들 지지하는 방송에 가서 본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묻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중도 보수 지지자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면 TV조선 같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이 이건데 이 부분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적 그 세를 규합해서 이런 정도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죠. 알겠습니다.